안녕하세요. 마이웨이입니다. 보시는 것처럼 이 암호화폐 시장이 뭐 큰 반등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그래도 뭐 비교적 이 분위기가 나쁘지 않다라는 것을 또 알 수가 있어요. 사실 이 간밤에 FOMC 금리 결정 이후로 혹시 이 암호화폐 시장은 또 하락을 하면 어쩌나 좀 우려를 하기도 했었거든요. 그래서 비트코인이 추가적인 하락을 한다면 알트코인 역시 영향을 또 안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어젯밤을 좀 중요하게 생각을 했습니다. 그런데 다행히 뭐 큰 상승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하락을 하지 않아 가지고 일단 그것이 참 고무적이라고 생각을 해요. 그럼 간밤에 이 연준에서 어떤 얘기가 나왔는지 그 부분을 한번 살펴보고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서 이 연준의 금리 결정은 시장이 뭐 90% 이상 뭐 거의 확실하게 예상한 그 금리대로 25bp 인상을 하면서 이제 미국의 기준금리는 5.5%가 됐습니다. 그래서 이 금리 결정을 하는데 FOMC 의원들이 또 만장일치로 결정을 했다라고 해요.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 금리 인상을 10번 연속을 하고 지난 6월에 한 번 쉬었다가 이번에 11번째로 또 금리 인상을 한 겁니다. 그래서 이 금리가 현재 5.5%가 됐는데 이것이 또 22년 만에 최고금리라고 해요. 그런데 사실 뭐 시장은 이 금리 인상을 압도적으로 예상을 했었기 때문에 이 금리 인상 여부가 중요한 것은 아니었어요.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 금리 인상 여부가 아니라 과연 파월이 무슨 말을 할까? 그것이 또 관심사이기도 했습니다. 그런데 이 금리 결정을 앞두고 이 기사를 보시는 것처럼 연준이 인플레이션 전쟁 승리에 선언할 준비가 되지 않았다라는 이런 기사가 이제 이 FOMC 결정을 앞두고 뭐 하루 이틀 전에 이렇게 또 기사가 나와가지고 혹시나 이 파월이 또 매파적인 발언을 하지 않을까? 그것이 또 걱정되기도 했었어요. 그렇다면 파월이 어제 과연 무슨 말을 했느냐? 이 기사를 보시게 되면 이제 다음 FOMC 금리 결정이 8월이 아니라 9월이기 때문에 이제 9월에는 금리를 올리거나 동결할 수도 있다라고 하면서 포워드 가이던스 제공을 원치 않는다. 그러니까 미리 뭐 금리 인상이나 동결 여부를 얘기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뉘앙스로 얘기를 하면서 모호한 파월이다라고 이렇게 또 기사가 나왔습니다. 그래서 구체적으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데이터가 뒷받침된다면 9월 회의에서 금리를 올리는 것도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서 또 뭐라고 했냐면 이 데이터에 따라서 금리를 유지할 수도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. 그러니까 데이터에 따라서 금리를 인상할 수도 아니면 동결할 수도 있다라고 중립적인 발언을 했던 거예요. 그래서 일단 이 시장의 반응은 또 이걸 보시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S&P 500과 나스닥 같은 경우는 뭐 0.02%, 0.12% 하락을 했으니까 뭐 별다른 뭐 큰 반응을 보이지는 않았습니다. 그런데 다우존스 같은 경우는 0.23%, 그러니까 뭐 큰 폭이라 볼 수는 없지만 일단 또 상승으로 마감을 하면서 이 기사를 보시게 되면 금리 인상에도 이 다우지수는 무려 13일째 상승을 이어갔다라면서 이것은 1987년 이후 최장 연승이다 라고 합니다. 그래서 이 미 증시는 이 분위기가 쉽게 꺼지지 않는다는 것을 또 알 수가 있을 것 같아요. 그럼 이 비트코인은 간밤에 또 어떻게 방향이 흘렀느냐. 그래서 이걸 보시게 되면 간밤에 이 금리 결정 이후로 이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이 상승을 좀 보이면서 그래도 29.6K까지도 상승을 했는데 지금은 좀 빠져가지고 현재는 29.3K 정도를 보이고 있지만 그래도 이렇게 크게 좀 하락을 한 이후로 상승 흐름을 좀 이어가고 있어서 조만간 이 단기 하락 추세선을 좀 뚫고 반등하지 않을까 그런 기대도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러면 또 이 리플도 한번 보면 보시는 것처럼 이 리플도 어제 이 금리 결정 이후에 보시는 것처럼 944원까지 또 상승을 했지만 지금은 또 소폭 좀 빠지면서 현재는 한 920원대를 보이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일단 여기서 추가적인 하락을 하지 않고 뭐 대략적으로 이때의 하락과 또 얼마 전에 이때의 하락, 그러니까 쌍바닥을 찍으면서 앞으로는 좀 상승으로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? 그런 기대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렇다면 또 이 시장은 과연 언제 또 금리 인하를 할지 그것이 또 궁금할 텐데 그래서 어제 이 파월의 기자회견에서 그것에 대한 이 파월의 답변이 있었는데 그래서 이 금리 인하 시점을 물으니까 파월이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
물가 상승률이 2% 도달하기 전에는 금리 인상을 중단하고 인하를 하게 되면 좀 위험하다. 그래서 아직은 2025년 전까지는 이르지 않겠냐고 보면서, 그럼에도 이 연준 의원들은 더 이상 경기 침체를 예상하지는 않는다라고 또 이렇게 발언을 했습니다. 그러니까 이 파월은 뭐 금리 인하는 2025년 전까지는 아직 생각도 하지 않다라는 것이고, 그리고 지금 현재 시장은 이번에 금리 인상이 또 마지막으로 보는 견해가 많기 때문에, 그렇다면 상당 기간 이 금리 동결의 기간으로 지속이 또 될 수가 있을 거예요. 그렇다면 만약에 금리가 동결이 되거나 아니면 앞으로 추가적인 또 금리 인상이 나온다라면 이 전반적인 자산시장은 또 어떻게 될까? 그것에 대해서 또 한번 말씀을 드리면, 요것을 한번 보시면, 요게 지금 요 데이터가 2023년 4월이니까, 그러니까 뭐 최근 데이터는 아니지만, 지금 뭐 제가 요거를 최근 데이터를 보여드리려고 한 것은 아니고, 요것을 좀 확대해서 보면, 요 파란색 선이 지금 이 S&P 500의 지수 흐름을 보이는 것이고, 요 밑에 하얀색이 이 미국의 기준 금리를 또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. 그래서 요게 아무래도 올 3월까지의 데이터만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. 그래서 요 초록 색깔 음영 부분을 보면 요 구간이 지금 기준금리가 동결했던 그 기간을 지금 나타내고 있는 것인데, 그런데 이 금리가 동결된 기간에 보시는 것처럼 S&P 500의 지수는 이렇게 큰 상승을 했고, 요때도 마찬가지로 상승, 그리고 요때도 상승을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. 그리고 요 금리 인상기를 봐도 이렇게 또 상승을 했었고, 이때도 마찬가지로 금리 인상기에 요런 또 상승을 보였습니다. 그러니까 작년에는 이렇게 금리 인상을 하면서 시장의 충격으로 이런 하락이 나오긴 했지만, 그런데 올해도 지금 현재까지 5번의 이 금리 결정 중에 총 4번을 금리 인상을 했어요. 그런데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올 연초 이후로 뭐 주가나 이 비트코인은 큰 상승을 또 했습니다. 그러니까 앞으로 이 금리 동결이나 추가적인 금리 인상이 나온다 하더라도 전반적인 자산 시장의 성장은 충분히 또 기대해 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. 그런데 또 많이 나오는 얘기 중에 하나가, 이런 데이터를 근거로 들어가지고 오히려 금리 인하 시기에 큰 하락이 있을 수 있다라고 또 그런 얘기도 또 왕왕 나오고 있습니다. 그런데 그 말을 이 데이터만 본다면 충분히 오해를 또 살만도 합니다. 왜 그러냐면 요 빨간색 또 음영을 보시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금리가 하락한 시기에 이 S&P 500 지수도 이렇게 하락을 했고, 이때도 마찬가지로 금리 인하 때 이런 하락을 했고, 또 이때도 금리 하락 시기에 이런 큰 폭락이 또 나오기도 했습니다. 그런데 이 시점을 지금 보면 이때는 01년도 02년도니까 닷컴 버블 시절이었고, 또 이때는 08년도, 그러니까 글로벌 또 금융위기 시절이었어요. 그리고 이때는 이제 2020년 3월 코로나 또 시기였습니다. 그러니까 우리가 이 전후 관계를 잘 파악을 해야 되는 게, 금리 하락을 하게 되니까 이 지수가 떨어졌었던 것이 아니라 경기가 급격히 안 좋아지면서 주가 하락을 하게 되니, 그래서 연준에서는 금리 인하를 했던 겁니다. 즉 이때 모두 경기가 안 좋아져서 자산 시장이 폭락을 하니 이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하기 위해서 금리를 인하를 했던 거예요. 그런데 지금 상황은 어떻냐? 이 기사를 보시게 되면 여기 이제 7월 25일, 그러니까 최근에 나온 기사인데, 미국의 전문가 70%는 1년간 경기 침체 가능성이 낮다고 예상을 하고 있고, 그 이유로는 지금 물가와 이 강력한 고용 지표가 호조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. 그러면서 향후 12개월간 미국이 경기 침체에 진입할 확률은 50% 이하다라고 전망을 했습니다. 그러니까 지금은 연착륙에 대한 기대가 높은 상황이고, 그래서 이 연준이 말하는 이 금리 인하는 이 인플레이션이 안정이 되면 이 경기 침체와 관계없이 선제적으로 금리 인하를 하겠다라는 뜻이에요. 그러니까 사실 제가 보기엔 이 금리보다는 오히려 이것에 주목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. 이게 뭐냐면 미국의 부채를 나타내고 있는 것인데, 지금 현재 이 미국의 총 부채가 보시는 것처럼 32조 6천억 달러를 보이고 있어요. 그런데 이 부채가 이걸 보시게 되면 이게 지금 4월이고 이게 지금 5월, 이게 6월에 부채 증가를 나타내는 것인데, 이 6월에 무엇이 있었냐면, 여러분도 기억을 하실 거예요. 바로 이 미국의 부채한도 협상이 6월 초에 통과가 됐습니다. 그러니까 그 부채한도 협상이 통과가 되자마자 이 미국이 국채를 어마어마하게 발행을 하면서, 그러니까 전달 5월 달만 해도 이 미국의 총 부채가 31조 한 5천억 달러였는데,
지금은 이렇게 증가를 하면서 뭐 여기에는 지금 대략적으로 한 32조 3천억 달러로 보이지만 지금 이 실시간으로 보면 32조 6천억 달러로, 그러니까 1조 달러 이상 증가를 했다라는 거예요. 그러니까 이 미국이 1조 달러라는 돈을 엄청나게 찍었다는 얘기인데, 사실 이 1조 달러가 어느 정도인지 뭐 감도 안 오잖아요. 그래서 이걸 보여드리면 지금 이 1조 달러면 현재 환율 1272원을 적용을 해서 원화로 1272조를 나타내고 있습니다. 그럼 또 1272조가 뭐 어마어마한 돈인지는 알겠지만 또 이것도 감이 안 오실 거예요. 그러면 또 이것을 보여드리면 우리나라의 총 예산이 2023년 올해 기준으로 638조 원입니다. 그런데 미국의 부채가 증가한 양이 보시는 것처럼 1272조예요. 그러니까 우리나라 1년 예산의 2배 되는 금액이 단 한 달 만에 미국에서 돈을 찍어낸 겁니다. 그렇다면 이 많은 돈들이 결국 어디로 갈까? 그것을 생각해 본다면 지금 뭐 당장에 뭐 금리 인상, 금리 인하, 뭐 금리 동결을 우려를 할 게 아니라 결국엔 이 많은 돈들은 자산 시장으로 들어갈 것이다 라고 그 팩트에 집중해야 된다라고 봅니다. 그러니까 미국이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찍어내는 이 빚은 결국엔 돌고 돌아서 뭐 주식시장, 부동산 시장, 그리고 암호화폐 시장까지 흘러 들어올 거예요. 그래서 뭐 최근 들어서 이 미 증시나 뭐 우리나라 증시 역시 버블이다 생각을 할 만큼 큰 상승이 또 나오기도 했는데, 상대적으로 이 암호화폐 시장, 특히 이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보시는 것처럼 한 달이 넘게 이렇게 이 30K 부근에서 또 왔다 갔다를 또 보이고 있어요. 그래서 저는 이 암호화폐 시장은 여전히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보고, 그래서 기회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러면 또 이걸 보여드리면 이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올타임 하이, 그러니까 역대 최고점 대비 현재는 마이너스 56% 정도 하락을 한 상황이고, 그리고 이더리움은 마이너스 60%, 그리고 XRP는 뭐 최근에 상승이 있었지만 뭐 여전히 마이너스 74%로 고점 대비 크게 또 하락한 상황이에요. 그런데 이 리플도 뭐 이 정도면 양호하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, 뭐 보시는 것처럼 뭐 도지코인, 카르다노, 솔라나는 마이너스 88%, 마이너스 89%, 마이너스 90%니까 다른 알트코인들은 여전히 이 천장보다는 바닥에 더 가까운 상황입니다. 그래서 이 암호화폐 시장은 특히 이 알트코인 위주로 여전히 좀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. 그러면 또 이것을 보여드리면 이것은 이제 한 달 기준으로 이 코인들의 등락폭을 보여주는 것인데, 보시는 것처럼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한 달 대비해서 마이너스 2.8% 정도 하락을 했고, 이 리플이 판결이 좀 긍정적으로 나오면서 보시는 것처럼 플러스 49% 상승을 했는데, 그런데 이 솔라나 같은 경우가 52%, 그리고 요 스텔라 루멘이 잘 보이지는 않지만 이게 지금 플러스 69%를 또 보이고 있는 거예요. 그러니까 정작 주인공이 이 솔라나 이 스텔라 루멘보다 그 상승률이 더 낮은 상황이라는 겁니다. 그래서 이 리플 같은 경우는 뭐 정확히 언제라고 예상할 수는 없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때의 불나방들을 좀 어느 정도 떨구고 난다라면 다시 한번 슈팅이 나올 가능성이 좀 크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. 그래서 뭐 이 XRP도 그렇겠지만 현재 이런 돈의 흐름으로 볼 때 이제 더 이상 가격 하락을 두려워할 때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. 네,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항상 제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. 부자가 되는 길, My Way.